네, 안녕하세요. 초중고와 대학 사이의 바른 길 더뉴에버 학원입니다. 오늘은 알간무르간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교육신문 기사는요. 신설학과, 계약학과, 그리고 SW 중심대학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매해, 그러니까 매년 입시를 치르면서 합부를,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학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신설학과예요. 왜냐하면 왜 신설학과가 굉장히 어렵냐면 데이터가 없어요. 지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흔한 말로 지르기도 하고 반대로 극도로 조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대박이 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광탈, 그러니까 완전 막 쪽박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지르거나 조심하는 이유는 사실 그 학생이 그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르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아닌 케이스도 있겠지만, 네,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게 소신껏 지원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뭐랄까요, 요행을 바라거나 노리게 되는 겁니다.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신설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막 질러봐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때문에 자, 미리미리 자 이런 학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설된 학과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 아이에게 이 학과가 그러면 어울릴 건지 아니면은 도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으셨으면 해서 네,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꼭 신설학과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기사가 그래서 그렇지만 뭐 다른 학과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단순하게 뭐 그런 학과가 있어라는 게 아니라 좀 그 안에 무엇을 배우는지 아니면 무엇을 뭐 그 직업을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 알게 되면은 훨씬 좋겠죠. 네. 자, 그러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베리타스 알파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2023년도 2023 연세대학교 신설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그리고 30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학과는 14명을 확대 모집을 한다는 기사입니다.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는 신설이 되는 거죠.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학과는 기존에 있었지만 기존에 있는 그 학생들 정원에서 14명을 추가 모집을 합니다라는 기사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의 뭐 채용 조건과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수시에서는 몇 명, 정시에서는 몇 명, 뭐 이렇게 뽑겠습니다라는 뭐랄까요 세부적인 기사이기 때문에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기사 링크는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가 뭐를 배우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 화면 어디에 띄울까요? 여기, 여기. 네, 어쨌든 네, 띄울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연대 홈페이지도 한번 가봤거든요. 네, 가서 봤더니 이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는 학과 홈페이지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 그다음에 학과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건데 학과 홈페이지에서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라고는 써 있어요. 근데 그 학과 홈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였죠? 추진위원회? 뭐 이렇게 란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설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뭐 아예 정보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학과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작년 학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네, 연대는 네,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일 기사인데 2023년도 2023 반도체 계약학과 7개 교 360명 체제를 예고합니다. 이거는 원래 개수보다 4개 학교를 더 추가해서 이제 7개 대학교가 반도체 계약학과가 될 겁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양대에서, 카이스트에서, 성대에서, 연대에서, 포스텍에서, 고대에서, 서강대에서 이렇게 계약학과가 있다는 거를 저기 기사 뭐냐래. 네, 기사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세부적으로는 고대는 SK 하이닉스, 성대는 당연히 삼성, 그리고 연대도 삼성. 뭐 근데 뭐 SK 하이닉이 좀 추가됩니다. 뭐 요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인서울이 많아요. 그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않고 뭐 경북대학교, 뭐 부산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조금 지방에서도 이름 있는 대학교를 네, 계약 학과가 많이 체결이 돼 있고요. 근데 기업 입장으로는 좀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랑 하고 싶은 거는 네, 저는 네,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약학과나 신설학과가 있거든요. 네. 어, 이런 학과들이 그냥 이거는 이제 신설학과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 이름을 되게 바뀌는 케이스가 많아요. 혹은 합병하는 학과도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런 학과들을 좀 잘 유심히 지켜보시고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입시를 치를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곳에서 이거는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계약학과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뭐 일반 대학에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양대학교 뭐 에리카에서 뭐 무슨 과 그리고 여기 뭐 한세대학교에서 스마트 컨텐츠 마케팅학과 그리고 한세대학교에서는 보건복지 사회적 경제학과 그러니까 문과도 이런 게 조금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이과 중심이긴 하지만 당연히 뭐 사이버 국방학과도 있고요. 우주항공시스템공학과도 있고요. 세종대학교, 전남대학교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순천향대학교도 있고 이거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어떻게 찾는지를 몰라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경우도 쭉 연달아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클릭하시면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학교들이 계약학과라든지 신설학과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SW 중심대학교라는 게 있어요. SW라는 거는 이거는 4월 29일, 오늘이 4월 30일이니까 어제 기사인데 SW 중심대학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인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걸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홍보 차원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 많이 모집하려고 그냥 저희는 SW 중심대학입니다. 막 이런 홍보 차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는 SW 중심대학교 할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뭘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지 이게 이 SW 중심대학이라는 거를 뭐랄까요? 이 표어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대 아주대학교가 재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면은 SW 중심 대학에서 이렇게 계약 해지가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걸 다시 신청해야 돼요. 근데 카이스트 국민대 아주대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신청해서 재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안에 밑에 내용 보시면은 뭐 뭘 합니다. 뭐 어찌고 합니다. 1학년 때 뭐 하고요. 보시면 일반 트랙이 7개 있고요. 뭐 카이스트에서는 융합 캡스톤이라는 거를 하고요. 국민대학교에서는 부트캠프 방식의 실무 역량 교육을 하고요.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리고 요거는 총 44개 대학교가 중심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은 뭐 요런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것도 요까지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로 좀 정보를 말씀드리자면은 SW 유니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SW 중심대학 해서 선정대학교 소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게 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 경기를 클릭을 하시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쭉 맨 뒤에 한번 보시면 보세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선정이 됐었는데 사업 기간이 종료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있었는데 다시 신청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성균대학교 2021년도 재선정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뭐 대구 클릭하시면 대구도 있겠죠. 경북대학교도 네. 그래서 대구에서 경북대학교가 좋으니까 경북대학교도 2015년 선정이 됐는데 사업 기간 종료란 말도 좀 웃기지 않나요? 네. 어쨌든 종료가 되었고 2021년도에 다시 재선정이 되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사 내용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네,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세종대학교, 한밭대학교에서 국방우주 전문 과정을 개설했습니다라는 기사도 있네요. 이것도 어제 기사네요. 4월 29일이니까.
네, 그래서 방위산업 계약학과들이 있으니까 이런 곳들도 그러니까 찾아보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지는 않네요. 왜냐면 학과가 조금 한정돼 있기는 해요. 네, 근데 학교가 은근히 좀 이런 거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 입시를 그 학생들 대학교 선정을 해줄 때 같이 도와줄 때 개인적으로 좀 그 학교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를 많이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SW 중심 대학에 신청을 했다든지 좀 만약에 문과 계열 그 학교일지라도 그리고 홈페이지도 매년 이렇게 바뀌거나 업그레이드 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왜냐하면 그래도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뭐 입시를 그래도 한 7, 8년 하고 있는데 뭐 그때 예전이랑 지금이랑 진짜 홈페이지가 똑같은 학교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모집 요강 보러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와 여기는 뭐 이렇게 한결같냐 막 이러면서 보거든요. 근데 좀 변화가 생기거나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느낌이 들면은 아무래도 인식이 네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이게 홍보일까요? 낚이는 걸까요? 아니겠죠. 네, 그렇죠. 그러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학교보단 그래도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설 학과 그리고 계약학과 그리고 SW 중심대학교라는 게 있다는 것에 대한 기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알간 모르간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양질의 기사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초중고와 대학 사이의 바른 길 돈유에버 학원의 알간 모르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